안녕하십니까? KB손해보험 퇴직연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노후 준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소득 대체율의 감소, 노인 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연금 구조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 구조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 보장으로 1층은 국가 차원의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를 말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층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층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34.8%만이 3층 연금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적연금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3층 연금 구조에서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며 적립금 운용 결과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불가하며 중도 인출 또한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확정기여형인 DC는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의 운용 손익을 더해 퇴직급여로 지급받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부담금 미납 기간만큼 회사의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C는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금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 사유 충족 시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년 근무 후 퇴직했을 때를 가정하여 두 제도의 퇴직급여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DB는 퇴직할 때의 평균 임금에 총 근무기간인 3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DC는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가 3년간 납입한 총 부담금 합계액에 근로자의 투자 수익을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개인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은퇴 시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적립금 내에서 세금 납부 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상황 변화나 노사 합의에 의해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적립금은 근로자의 IRP로 이전되고 해당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회사의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IRP로 이전되지 않으며 추후 제도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과 적립금 운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의 기본 업무는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노사 협의를 통하여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전을 원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의 정보와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하는 금융기관의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즉시 운용 상품을 매도하여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주면 됩니다. 이때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IRP 이전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급여액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 후 국외 출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수령할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인출 시까지 과세 이연됩니다. 과세 이연된 세금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까지 노릴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의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추가 납입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관리 효과. IRP에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또는 이를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게 되고 11년 차부터는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